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네, 일단 1위는요. 오늘이 식목일이라서 그러죠. 환경이 나왔더라고요. 환경요? 네, 근데 식목일이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고 탄소 배출 관련 이야기입니다. IPCC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이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있는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기구죠. 네, 매우 중요한 기구죠. 6차 보고서가 나왔어요. 기후 변화의 완화라는 보고서가 나왔고요. 이게 2014년에 5차 보고서 나온 이후 8년 만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네. 그만큼이나 여러 가지로 뭐 국제적으로도 신뢰할 만한 전망으로 뽑히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요.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구의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국제사회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요. 2019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의 43%를 감축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년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실제로 지금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과 같은 각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2030년이 되면 6에서 9 기가톤 정도만 감소할 수밖에 없대요. 그랬는데 우리의 전 세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16 기가톤 이상의 온실가스 그러니까는 지금보다 최소 2배에서 3배 이상의 노력을 더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우린 문제는 누구나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온실가스 절감에 대해서 좀 전 세계적으로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연구는 되게 연구에 대한 결과물 기반이기 때문에 최대한 중립성을 담아서 작성된 보고서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존의 보고서랑 다르게 승인 과정에서 상당히 협상이 길었다고 그래요. 48시간 이상 지연이 됐고 각 문장마다 만장일치가 됐어야 되는데 여기서 동의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합의된 문제의식이나 완화 방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대표되는 두 그룹 간에 너무나도 이제 동상이몽이 있었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지금만 보더라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북아메리카 지역은 연간 19톤인데요. 남아시아는 2.6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지역에 따라서 7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각자의 논리들이 워낙 세니까 과연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협의하는 상태로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여전한 걱정이 있고 서로 눈치 싸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탄소 많이 배출하는 국가들을 당연히 배출을 줄여야 되는 거지만 우린 조금밖에 배출하지 않는데 우리도 절반으로 줄이라고 하는 건 부당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가운데 지난 동해안 산불에 대한 분석이 나왔다고요? 네, 이제 역대 가장 큰 산림 피해 나는 게 동해안 산불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산불로 인한 일단 탄소 배출 등의 대기 오염도 상당히 심각했고요. 생태계가 완전 복구되려면 100년은 걸릴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릉과 동해에서만 522만 그루의 나무가 불에 탔는데요. 온실가스가 이제 실제로 131만 톤이 이번 동해안 산불로 나왔다고 하고요. 이게 국내 등록된 자동차 2,491만 대의 88%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동한 것과 맞먹는 양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런 극심한 온실가스가 단기간에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출이 되다 보니까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면은 특정 지역에만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온도를 상승시키거나 기후를 건조하게 만들어서 또다시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뭐 이런 경고들이 나오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훼손된 산지에 나무를 다시 심는데도 몇 년이 걸리지만 조림, 그다음에 완전 복구, 그다음에 야생동물, 토양 속 미생물까지 원상태가 되려면 최소 10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런 좀 씁쓸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2위 주자는 뭡니까? 네, 2위는 연애 분야고요. 첫 번째 키워드는 역시 BTS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스캐미스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스캐미스요? 네, 이게 지난 그래미 시상식 이후에 온라인상에서 전 세계 SNS 트렌드 키워드로 떠오른 단어예요. 이게 합성어인데요. 사기를 뜻하는 스캠, SCAM하고 그래미가 합성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상을 못 받았죠. 네, 그래미가 이제 사기다, 뭐 이런 식의 스캐미스라는 이 단어가 SNS 전 세계 트렌드 키워드로 떠오를 정도로 이 방탄소년단의 수상 불발에 항의하면서 이제 탄생한 신조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 세계 아미 팬들이 스캐미스라는 단어로 아시아 음악을 외면하는 그래미의 보수성을 좀 비난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팬들이 방탄소년단의 영향력만을 이용하지 말아라. 그러니까는 방탄소년단이 지금 거기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그래미에 관심을 갖게만 하지 마라. 이제 뭐 아미 팬들이 시간을 낭비하게 하게 마라.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아주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방탄소년단이 라스베가스에 온 거는 그래미 때문이 아니라 스타디움 콘서트 때문이다. 그래서 그래미가 BTS를 오히려 필요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비난과 이야기들이 좀 나오게 됐고요. 이제 BTS 불러놓고 네. 공연시켜놓고 상은 안 주고. 그렇죠. 이게 뭐 하는 거냐. 네.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그래미가 마케팅용으로 이제 방탄소년단 BTS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실제로 뭐 그런 얘기 나올 만한 게 공연이 엄청났습니다. 실제 이제 그래미에서 했었던 공연 자체가 상당히 압도적인 공연으로 객석의 기립박수 받았고요. 외신들의 찬사도 이제 빗발쳤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뭐 이제 음악적 재능만큼이나 창의성도 인상적이었다. 뭐 이런 빌보드의 의견이나 아니면은 뭐 롤링스톤스 같은 경우 롤링스톤 잡지에서는 버터 무대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래미 어워즈 공연 탑 25 중에 13등으로 이제 선정을 할 정도였는데요. 좀 아쉬움들이 멤버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뭐 멤버들의 이야기는 여러분 덕분에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었고 의미가 있었던 자리였고 상 받아서 팬들에게 보답하고 있었을 뿐 싶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에는 라스베가스에서 오는 8, 9일과 15일에서 16일까지의 방탄소년단의 4회 공연이 있어요. 이 4회 공연 일찌감치 모두 다 매진이 됐는데요. 그래미 수상의 불발 아쉬움을 공연장에서 아마 아미 분들과 또 방탄소년단이 불태우지 않을까. 네, 불타오르네. 갑자기 제목이 타오르네. 네. 오히려 이럴 때는 네. 그냥 뭐 별거 아닌 것처럼 하는 게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자, 빅뱅도 무슨 키워드에 올랐다고요? 네, 빅뱅이 오늘 새벽이죠.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신곡을 공개했는데 2018년 3월 이후에 이제 4년 만에 신곡입니다. 오랜만에 컴백을 앞두고 대중들의 반응은 좀 엇갈렸어요. 그중 이제 멤버들이 빚었던 무리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인데요. 네. 뭐 지드래곤과 탑의 대마초 흡연의 구설수가 있었고 대성은 소유 건물의 불법 유흥업소 논란이 있었고 또 전 멤버 승리는 사회적인 좀 큰 파장 때문에 아예 은퇴를 했죠. 그래서 빅뱅이 4인조로 개편이 됐습니다. 네. 뭐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컴백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대중들의 갑론을박에도 기대에는 이제 음원 성적으로 좀 이어졌습니다. 네. 뭐 실제 이제 국내 음원 차트 모두 1위 했고요. 중국, 일본에서도 실시간 1위, 그리고 아이튠스 33개 지역 모두 다 1위 했고 유튜브도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아까 보고 왔는데 네. 하루 만에 조회수가 1,500만 회 이상 지금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1,500만 회요? 네, 오늘 0시에 했고 1,400 제가 볼 때까지가 9시에 1,493만이었으니까 아마 지금 네. 1,500만 갔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곡에 대한 반응이 좋다 보니까 어쨌든 자신들을 여전히 소비해주는 지지층이 굳건하다라는 걸 확인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이미지 쇄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빅뱅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좀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지만 음원 차트의 성적은 상당히 좋았던 사례들이 몇 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SNS상에서는 뭐 죄는 미워하되 음악은 미워하지 말라 뭐 이런 기조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네. 또 이제 대중의 반감 속에 어쨌든 활동폭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빅뱅에서 탑이 이번 싱글을 끝으로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를 아예 떠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번 뮤직비디오의 형태도 그렇고 이거 빅뱅의 마지막 곡 아니냐 뭐 이런 예측들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향후가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거 좀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3위 주제는 뭐죠? 3위는 스포츠 분야고요. 월드컵 조편성과 관련된 다양한 분석들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H조가 됐죠. H조가요. 근데 재밌는 게 이른바 한풀이 복수조라고 한풀이 복수조요? 네, 왜냐하면 서로 물려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지금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와 같은 조인데요. 일단 이들 간의 복수심에 좀 사로잡힌 국가들이 있습니다. 네.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상당히 복수심이 있는 상황이에요. 아시겠지만 2002년 한일 월드컵. 네. 그때 이제 한국에게 당한 패배가 있었죠. 포르투갈이 2명 퇴장당했고 9명으로 싸워서 1대0으로 이제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일찌감치 보따리를 쌌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공교롭게 포르투갈과 만나지 못했다 20년 만에 다시 맞대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지금 현재 한국 축구대표팀의 사령탑인 파울로 벤투 감독이 예. 한일 월드컵 포르투갈치의 주전 미드필더였고요. 그때 우리나라와 경기에서 풀타임을 뛰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그때 포르투갈 대표팀 사령탑을 맡고 있었던 페르난도 산투스 감독이 실제로 벤투 감독을 지도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벤투 더비다 뭐 이렇게 불리는 분들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포르투갈 바라볼 땐 역시 이제 호날두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3년 전 유벤투스 시절에 K리그 친선 경기였었죠. 그때 이제 노쇼 사태가 있어서 아픔이 있어서 과연 이 경기가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고요. 가나와 우루과이도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2010년도에 남아공 월드컵 8강에서 우루과이에게 가나가 뼈아픈 패배를 당했는데 이때 아주 논란이 됐던 게 이제 문제아로 좀 그때도 많이 수아레즈 선수죠. 수아레즈 선수가 문전에서 갑자기 공이 오는 걸 손으로 막았어요. 핸들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퇴장이 당했습니다. 퇴장을 당하고 그다음에 페널티킥이 있었는데 그 페널티킥을 가나가 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최초로 월드컵 4강에 진출할 수 있었는데 진출이 좌절되다 보니까 이번에 이거를 제대로 하겠다 이런 거고요. 우리나라도 우루과이와 16강전 2010년 남아공 월드컵 16강전에서 우리도 아주 좋은 어떤 스쿼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수아레즈에게 또 두 골을 이제 헌납을 하게 되면서 패배를 당했고요. 그 이후로 우리나라가 이제 16강까지 못 가고 있는데 이런 얽히고 설켜 있는 어떤 H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이 좀 계속 관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력전에서 누가 이기느냐 이거 한번 좀 보면 되겠네요. 자, 4위 주제는요? 4위는 경제 분야고요. 키워드는 최대 실적입니다. 이제 작년 국내 상장 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것이 화제가 된 것인데요. 지난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유가증권 시장 상장 기업 595개사의 작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83조 9,668억, 순이익은 156조 5,693억으로 모두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발발 이후에 글로벌 소비 수요가 이제 작년으로 이제 많이 이연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 개선이 됐고요. 수요가 증가돼서 물건을 전보다 더 팔았고 또 가격 상승, 비용 절감이 있어서 이윤이 더 남아서 실제로 이제 그 코스피에 있는 회사들 같은 상장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1,000원어치 물건을 팔아서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돈이 68원으로 전년보다 37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수치인데 문제는 이제 올해라는 거예요. 올해 1분기 매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이제 소폭 늘어났지만 거기서 이제 순이익은 확실히 전년 대비 많이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죠? 그 외에 뭐 인플레이션, 장기화, 환율, 국제 유가들 때문에 이런 걱정들인데요. 그래서 과연 이런 최대 실적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5위 주제는요? 5위는 문화 분야인데요. 키워드가 버스킹입니다. 이게 뭐냐면 코로나로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거리 버스킹 공연들이 하나둘씩 다시 보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마포구 홍대 거리에 버스킹 존도 있는데 거기에서 시민들이 어쨌든 공연을 하는 사람이든 보는 사람은 마스크를 끼고는 있지만 마스크를 끼고 기타를 치면서 공연을 즐기는 형태들이 좀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키워드는 공연장인데 카카오와 서울시가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대중음악 공연장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2025년까지 서울 도봉구 창동역 인근에 들어서는 서울 아레나 복합 문화시설을 만들려고 하고요. K-팝 전문 공연장 그리고 거기서 상당히 큰 어떤 의미 있는 장소가 좀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조금씩 우리 사회가 기지개를 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슈이스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이사안 여기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방송 내용 관련 의견 보내주시고요. 오늘은 또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선물 드리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주신 분 가운데 10분 추첨해서 2만 원 상당의 치킨 쿠폰 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